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매일같이 나라꼴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아수라장인데요. 매일매일이 이런 난리통이 따로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뻘짓일까요? 무엇을 위한 헛짓거리인가요? 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지 겁니까? 1개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가 겁이 없습니다. 작금에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서 사실 겁까지 나는데요. 뭘 믿고 저러는 걸까요? 혹시 장기 집권이라도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듭니다. 나라를 더 망가뜨리기 전에 끌어내려야 할 듯한데요. 본격적인 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할 때가 진짜 온 듯합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외압 의혹을 증언한 육성 파일을 MBC가 계속해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국가안보실이 수사 초기부터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를 해병대가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안보실은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 국가안보실인데요. 이곳은 윤석열 정부의 실세 중 실세인 김태효 차장이 소속된 부서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국가안보실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병대 수사단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안보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병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이 김태효 차장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사단장, 김태효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신이 위기에 몰리자 이런 근무연을 이용해 임 사단장이 김 차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데요. 물론 이건 저의 철저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전화 와서 지금 안보실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게 해병대 사고인데 해병대에서 하는 게 이게 맞냐? 공정할 수가 있겠냐, 맞냐, 뭐 이런 검토다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 국방부하고 너희들이 얘기해서 상급부대에서 한다면 뭐 그대로 뭐 따를 거지만 뭐 해병대 수사단은 뭐 그런 걸 떠나서 나는 공정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수사 계획서를 보내보라고 했거든요. 누가 편성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장관님 보고할 것 좀 보내봐라. 뭐 이러니까 중수대장이 아니 그거는 사령관님 지침을 받든지 서단장하고 얘기하든지 해라 못 보낸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31일 날 언론 브리핑 자료가 넘어간 거고. 지금 들으신 녹취록은 MBC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상병 순직 사고를 누가 수사해야 할지 안보실이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수사단은 지난달 21일 수사계획서를 보냈고 안보실도 받은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안보실의 개입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다시 연락이와 보고 문건을 보내라고 계속 요구하고 압박했다는 건데요. 박 대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안보실은 박 대령의 주장은 모두 강력 부인했는데요. 수사계획서와 수사결과 보고서 모두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계획서는 박 대령이 스스로 정리해서 줬지만 안보실 실장이나 차장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안보실은 또 언론 브리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알았기 때문에 요청해 받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 믿어줘야 하는 겁니까?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대통령에게 잘못된 수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다면 이로 인해 대통령이 격노하고 관련 내용과 윗선을 다 빼라고 지시했다면요. 저는 대략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이런 사건에 대해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이 사건을 설명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 인식을 공유한 게 아니냐는 게 저의 상상의 나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감찰단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입을 막겠다고 사전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는데요. 이 내용도 MBC가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러니 미우나 고우나 MBC를 신뢰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공개된 영장은 모두 48쪽입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황당하기 어이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박정훈 대령을 어거지 구속하려는 군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구속 사유에는 박 전 단장의 언론 인터뷰를 막기 위해서라는 황당한 내용도 들어있었는데요. 영장에 적힌 첫 번째 혐의는 항명이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넘겼다는 주장인데요. 박정훈 대령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는 입장입니다. 영장에서 군검찰은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의 만남을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항명죄가 단호하고 명령조로 지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적었습니다. 항명에 대한 양측 주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의적으로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영장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시됐는데요. 어떻게든 엮어서 구속을 시키겠다는 노력이 가관입니다.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더럽혔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증거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또한 황당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고 언론에 실명 공개함으로써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시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대중에게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친 겁니다. 또 도주 우려의 근거로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영장 마지막에는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하게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 바라며 아예 언론 인터뷰를 막기 위해 구속을 해야 한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숨기지도 않는데요. 입을 막겠다는 거죠. 군검찰은 또 법령에 대한 무지가 당연하다는 듯 당당한 태도로 주장, 언론에서 피의자가 야금야금 공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박 대령을 원색적으로 비난까지 해댔는데요. 중앙군사법원은 1일인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박 대령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재판관들이라면 이건 당연히 기각인 거죠. 기각을 안 시킨다면 이건 100% 누군가 개입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변호사님 먼저 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좀 설명하실지. 항명이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거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많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입막음식 구속영장 청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지금 시간적으로 딱 그런 오해를 사기 딱 알맞은 때에 지금 영장이 청구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진술하자마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런데 이제 검찰단은 이미 그 사실을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도 나와 있고요. 예, 지금 군검찰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 권력에 너무 도취된 거 아닌가. 그런 권력에 도취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판사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장 보니까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된 걸로 이제 나왔는데 좀 이 부분 왜 그렇다고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돌파구를 국민적인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초급 간부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치사한 수법이죠. 그런 얘기가 언급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영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관의 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많은 그 대화들, 지시 문자들에서 초급 간부들이란 단어를 보셨나요? 왜 나오지 않았던 말이 8월 8일 날 갑자기 초급 간부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8월 9일은 사건을 뺏어왔을까요? 명분 쌓기죠. 뭔가 그 내부에서는 그걸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좀, 그 다음에 명분을 확보해서 돌파해보겠다. 결국은 위를 빼기 위한 명분으로 아래를 빼자는 얘기죠. 수사심의위 구성 다시 한번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어차피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한 번 더 거쳐가야 맞는 거 아니냐. 사실은 영장 청구 자체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맞는 건데,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5분이 수사를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4분도 이게 죄가 되는지를 확신해서 결정을 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죄가 되지 않아서 당장 수사를 멈추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영장을 청구한다? 그 사이에 바뀐 팩트는 뭔가요? 대통령의 개입을 언급한 거 말고 뭐가 더 있나요?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거듭해서 일관되게 뭐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 전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에서 밝혀진 안보실의 개입 정황은 이미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공수처랄지 특검이랄지 이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사실 박 단장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국민들께 알릴 사항을 다 알렸다. 이제 다른 객관적 기관의 수사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